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인근은 선고 이후 빠르게 혼란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결과를 인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빠른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선은 6월 초 치러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탄핵 선고 영향에 오전 크게 등락했던 증시는 오후 들어 다시 하락폭을 키워 마감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부터 크게 떨어진 환율은 장중 1,43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파면 소식 뉴스 특보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6대2 인용, 5대3 기각 등 그간 거론됐던 다양한 추정과 달리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지시와 개입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맞다고 봤고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과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의 절차, 국회로 투입된 군경, 포고령과 법조인 등의 체포 시도 모두 헌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둘러싼 헌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헌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헌재 내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 내부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재판관 8명은 결국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해 5가지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당사자들이 불복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이 됐고요.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끕니다. 차기 대통령 선고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인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쟁점별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 기자. 네. 일단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류선우 기자의 연결에서도 보셨듯이 결국 헌재는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즉,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국론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예.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헌재는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에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을 열기 위해서 심야에 갑작스럽게 소집됐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요소였습니다. 현재는 이 국무회의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건 인정은 된다.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증언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증언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요.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의혹이 바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짚어주시죠. 네,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법조인 체포 시도 역시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죠. 네,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통화에서 체포 명단, 즉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또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을 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기 못할 정도로 판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요 현장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던 만큼 경찰도 이 근방 경비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대형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다행히 들리지 않고 있는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안국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안국역 5번 출구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저쪽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진행된 찬성 집회는 탄핵 선고 이후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헌재가 판결문을 낭독한 20여 분간 쟁점별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장일치 인용의 주권자, 시민의 승리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마음고생하고 계속 나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최 측은 안국역 일대부터 광화문, 경복궁역 인근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탄핵 반대 측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종로구 일대에선 선고 이후 실망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귀가하면서 인파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보시다시피 뒤쪽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를 향해선 신경질적인 외침을 이어갔고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이가 그 아들이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도 건강상을 조공받을 생각만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몸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요. 윤 대통령은 당연히 알짓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오전 한때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이곳 인근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숴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지자 일부는 광화문역 인근 동화면세점에 모여 내일 추가 불복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교통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차벽을 철수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경계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인근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다음으로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후 짤막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남동 역시도 혼란은 빠르게 가라앉는 모습인데 역시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입장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겨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갔는데요.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한 행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금 전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 추산 1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파면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지자들이 속속 자리를 떠 현재는 오전보다 인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무정차 통과로 역사가 전면 폐쇄됐던 한강진역도 오후 1시 넘어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각계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탄핵 선고 직전까지 헌재 결정의 승복 문제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는데 여당은 판결 이후 수용의 의사를,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는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먼저 국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섭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도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2달 후면 대선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 8분 만에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생중계를 시청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2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이 대표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2번째 파면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자제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목소리를 냈죠. 네,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인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더 이어가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한 대행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전사상 2번째로 현재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일체 차질 없이 대처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장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에 경제시장들을 소집해 필요시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치안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파면 직후 첫 일정으로 정부 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 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또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청에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야기처럼 이제 관심은 차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거리에 따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는데 현재로서는 6월 초 장미 대선이 유력합니다. 차기 대선 관련 내용은 안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한이 있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보통은 60일을 꽉 채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된 이후 파면 선고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따라서 이번에도 60일 기한을 적용하면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또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최소 기간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도 시한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는 가능합니다.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날짜는 누가 정합니까? 네,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날이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날이 되는데요. 예.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니까 이달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어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연달아서 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날짜가 지정되면 그다음에 각 당에서 후보들을 등록하겠죠. 그렇습니다. 6월 3일에 21대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치러진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5월 10일 또 1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예.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을 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과 30일 이틀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양당에서 후보들을 각자 내놓게 될 텐데 예상되는 잠룡들도 좀 살펴보죠. 예, 벌써 이름이 나오는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각 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 등도 여러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요. 예.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바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당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 하락과 상승으로 가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증시는 파면 선고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폭을 키워 마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한 오전 11시부터 코스피는 상승 전환해 한때 2,500선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선거 이후로는 하락하면서 2,465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 6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선고 중에 2%대 상승하면서 700선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 687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가량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약 300억 원, 7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국내 증시가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요동쳤던 원달러 환율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됩니다. 1,434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 출발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자 장중 1,430원 선까지 급락한 겁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주요 외신들을 긴급 속보에 더해서 후속 보도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속보와 분석 기사,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블룸버그 등은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 대통령이 4개월 만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AFP는 윤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국정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는 헌재 주변의 대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당분간 한국 사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FP와 로이터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며 난맥상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윤 대통령이 파면됐다면서 집권 과정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 그리고 향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전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NHK와 신화통신 등 중국, 일본 언론들도 정규 방송 중 속보로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NHK는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외신들의 보도 내용처럼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트럼프의 관세로 대표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센 통상 압박에 우리 기업과 경제는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의 상황은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 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이 가시화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주무부 처장관이 미국을 찾으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USTR 배치를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생산품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은 25%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보다도 높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당장 새 정부 출범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도 예정해둔 상황이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겠죠.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품목,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품목에 관세율을 좀 낮추도록 그렇게 협상해야 되겠죠.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만큼 새 정부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밤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 탄핵의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120여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채 안 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결국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야당은 곧바로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계속됐습니다. 올 1월 15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처음 체포됐고 닷새 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1차례의 변론 이후에도 현재는 한 달하고도 열흘에 걸친 장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시흥 1동과 난향동, 시흥 5동이 대기질 워스트 지역입니다. 절기 청명인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16도, 세종 18도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식목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쪽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WHO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공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곳곳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과정에서 국회는 소수 의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고 대통령 역시 국회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반으로 갈라져 싸우는 동안 나라 밖에서는 관세 폭탄과 총성 없는 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혼란을 뒤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뉴스 15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바뀝니다. 평소보다 빠른 오후 2시 30분에 더 빠르고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